안녕하세요. 고등학교 2학년 경제 학력평가,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박봄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됐는데요. 2단원까지 해당이 되고 마치 학교 시험을 보듯이 정성을 다해서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몇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몇 문제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세 가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늘 자주 나오는 출제 유형이 됩니다. 세 가지 경제 문제, 기본적인 세 가지 경제 문제 해서 두 번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생산할 것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겠어? 그렇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경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은 전기 자동차를 몇 대 생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어때요? 기업에 해당되는 거죠. 무엇을, 전기 자동차를 얼마나 생산할지와 관련된 것이니까 맞고요. 두 번째, 어떤 시는 시민공원 조성과 임대주택 건설 중 무엇을 해야 할지, 그렇죠?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고요. 어떤 식당은 직원이 주문받던 것을 무인 자동 주문 시스템으로 대체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뭐지? 그렇지. 어떻게 생산할지에 관한 것이죠. 직원이 직접 할지 아니면 무인 자동 시스템으로 할지. 그래서 기억 아니고 이 어떻게 생산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순이익을 주주들의 배당금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상여금으로 지급할지 결정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세 번째 문제가 되죠. 따라서 기억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 나타난 가불의 선택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쇼핑몰에 멤버십 체험 이벤트를 행사를 하는데 참가비가 일단 3,000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 이벤트는 이번 달 가입 고객에게만 한정 적용이 되고 참가비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가비 3,000원 내면 환불되지 않으니까 이미 지불되어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그걸 뭐라고 하지? 맞아, 매몰 비용이라고 하지. 매몰 비용이 되고요. 만약에 참가비를 내면 참가비를 지불하게 되면 매몰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참가비 3,000원을 내고 나면요. 이번 달 쇼핑 금액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보니까 이 쇼핑몰에서 최대 10,000원까지 구매해요. 그러면 최대 3,000원 내고 최대 얼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은? 10,000원에 10%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1,000원을 돌려받는 거죠. 따라서 이 멤버십 체험 이벤트에 얘는 가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3,000원 내고 1,000원 돌려받는 거니까. 그런데 을의 경우는요. 이 쇼핑몰에서 최소 5만 원 구매한대. 따라서 5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5만 원을 구매해도 최소 5만 원이니까 5만 원을 구매해도 10% 돌려받으면 얼마 돌려받게 되죠? 5,000원 돌려받게 됩니다. 맞죠? 따라서 3,000원을 내고 5,000원을 돌려받으니까 얘는 가입할 만한 거죠. 그렇죠. 네.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것입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은 체험 이벤트에 참가하는 것이 그렇죠. 합리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10,000원 구매하니까 1,000원밖에 못 돌려받습니다. 3,000원 내고 1,000원 돌려받는다는 건 아니지? 그렇지. 체험 이벤트 참가의 명시적 비용이 뭐예요? 실제로 주머니에서 나가서 지불된 돈입니다. 명시적 비용이 얼마일까? 그렇지. 3,000원입니다. 3,000원. 그래서 참가비의 명시적 비용은 갑이나 을이나 모두 3,000원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둘 다 3,000원이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체험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입니다. 참가하게 되면 지불한 3,000원은 뭐라고 했어요? 환불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로 지불하고 나면 이게 뭐가 된다고? 매몰 비용이 된다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할게요. 체험 이벤트 참가비가 4,000원으로 변경이 되면 을은 참가하지 않는 게 합리적이에요? 4,000원 내고도 얘는 최소 5만 원 구매하니까 5,000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원 이득인데? 그렇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이벤트 혜택이 이번 달 쇼핑 금액의 20%를 돌려주는 것으로 변경되면 갑의 선택 달라질까?
20% 돌려주는 것으로 변경돼도 얘는 최대 얼마밖에 안 돼. 10,000원이 최대 구매액이니까 2,000원입니다. 그러면 3,000원 내고 2,000원 돌려받는 거니까 안 참가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선택 달라지지 않아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경제 개념 A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결과고요. A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A 뭔지 보도록 할게요.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관계 어딜까? 그렇지, 시장입니다. 시장.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문제고요. 범위가 2단원까지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아주 작은 개념도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대상이 존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치나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 자체로 A가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도 시장이 되는 것이고 전자상거래하는 공간. 그리고 전통시장이 또 진짜 시장이고요. 네. 그럼 보겠습니다. 1번, 시장이 있기 때문에 특화와 분업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렇죠. 시장이 존재하니까 누구는 어떤 상품, A라는 상품만, 어떤 사람은 B라는 상품만 특화해서 교환하면 서로 이득이 되죠. 그래서 분업, 특화, 교환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두 번째,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시장이 존재하니까 맞고요. 거래에 참가하는 경제 주체의 거래 비용을 줄여줍니다. 그렇죠. 시장이 존재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그리고 내가 사야 될 물건을 바로 그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찾아다녀야 돼. 그래서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희소한 자원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시장이? 이렇게 시장이 이러한 역할까지 했다면 정부가 개입될 필요가 없었겠지. 그런데 시장에 다 내버려 두니까 어땠어요? 소득 불평등도 나타나게 되었고, 그쵸. 그래서 정부가 나중에 개입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혼합 경제체제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로 해서 뭔가 특정 계층에게 편중되거나 또는 특정 계층의 집단에 편중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런 기능을 시장이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틀린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제 주체가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요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한 개인들은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좋은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고 그래서 시장에는 점점 그런 경쟁을 통해서 좋은 상품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안 어렵죠? 그림은 각국의 경제 뉴스고요. 각국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성취 기준에 보시면 수요 공급 곡선을 노동시장 또는 금융시장에 적용해서 알아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이 노동시장에 적용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노동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로 하여금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해라고 하는 거지. 그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노동을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기업으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면 이게 노동시장이니까 여기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노동시장. 해볼까? 노동시장.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야.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 여기 노동 가격 써야죠. 임금 쓰면 됩니다. 임금 쓰면 되고요. 이게 뭐냐면 노동 공급이야. 노동 공급. 노동 공급이고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노동 수요입니다.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만나서 임금이 결정되고 노동량, 고용량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고용 장려금 주겠다. 다시 말하면 노동 수요 늘린다. 그러면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몇 번이에요? 이거죠. 그렇죠? 임금이 있고요. 노동량이 있고요. 공급 그대로인데 수요를 늘리는 것.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죠.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너무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문제에도 나오는 그런 유형이에요. 아주 잘 나오는 유형입니다. 민간 부분이면 여러분 어디겠어? 가계와 기업이 민간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가계와 기업의 경제 순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은 뭐지, 여러분?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이 생산물 시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다른 시장 하나는 뭐야? 맞아, 생산 요소 시장. 가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이 됩니다. 그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가 거래되더라?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것이 생산 요소입니다. 지 자본. 되었어요. 그러면 봐봐. 이 실선이 뭐냐면 실물의 흐름이에요. 실물의 흐름이고요. 실물이 가면 그 반작용으로 화폐가 가는 거잖아.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실물, 생산물 시장으로 실물을 보내고 바로 이 실물을 가지고 가는 이 실물의 흐름을 보세요. 그러면 B가 뭐가 될까? 그렇죠. 기업이죠. 기업이 실물을 제공하게 되고 생산물이라고 하는 실물을 제공하고요. 가게가 이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판매 수입이 돼서 기업에게 가는 겁니다. 됐죠? 그렇죠? 반대로 가게는요. 생산 요소 시장에 가게가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는 공급자지. 그리고 기업이 이렇게 사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가로 기업이 화폐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니은은 뭐가 되냐면 가게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가계 소득이 되는 겁니다. 가계 소득. 분배받은 거예요.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분배받고 토지를 제공하면 지대. 그다음에 자본을 제공하면 이자를 분배받아서 바로 이 내용들이 가계 입장에서 소득이 되는 거죠. 다 분석했고요. 너무 자주 나오는 것이라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볼게요. 1번. A는 가시장에서 A는 가게는 가시장에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하는 가게가 공급자. 그렇죠. 그리고 기업이 사오는 수요자가 됩니다. 따라서 공급자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두 번째, B는 경제 안정화를 추구한다. 기업의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입니다. 경제 안정화를 추구하는 건 정부의 역할인 거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 노동, 토지, 자본을 여기다 썼네. 그렇지. 생산 요소 시장인 어디에서? 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프로야구 선수가 받는 연봉이야. 연봉은요? 저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겁니다. 가게 입장에서.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가게 입장에서 소득이 되는 거니까 여기 니은의 사례다라고 해야지 맞는 것이고 배달 대행 업체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재화나 서비스가 이렇게 나가는 거지. 따라서 뭐가 돼? 기업의 사례이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 표는 가격 A, D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량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나와 있고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은 어디에서 결정돼? 그렇지,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격을 쓰고요. 수량을 씁니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 가격, 그렇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에서 균형 가격 수준에서는요. 거래량이 똑같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거야. 그럼 쭉 봐봐봐. 쭉 보니까 여기 B 상황에서 가격 B일 때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B 상황이 된다. 가격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균형 가격인 거야. 균형 가격이 바로 B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A 상황을 볼게요. A 상황을 보면 수요량은 200이고 공급량은 130이야. 뭐가 더 많아? 수요량이 더 많지. 그럼 무슨 상황? 여기는 초과 수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C하고 D를 한번 볼게요. C하고 D를 보면 수요량하고 공급량 중에 그렇지. 공급량이 더 많지. 그 다음에 D도 보세요. 80하고 200씩입니다. 뭐가 더 많아요? 그렇죠.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C하고 D 여기 두 개 상황은 초과 공급된 상황이야. 그러면 가격 수준으로 보면 A가 어느 점에 위치해 있을까? 그렇죠. A가 이 정도의 위치해 있어야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낮으면 어때? 이 가격하고 그 다음에 이 수요량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수요가 되는 것이고요. 가격하고 그 다음에 공급선하고 만나는 이 부분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가격이 낮을수록 누가 좋아해요? 수요자가 좋아하니까
여기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A는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C나 D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여기 위 수준이 될 거야.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공급자가 좋아하니까 초과 공급이 되는 거죠. 되었어. 그렇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격 수준은 A보다는 뭐가 높아요? D로 갈수록 높은 거죠. 그렇죠. 여기 70만큼 초과 공급, 여기는 더 초과 공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더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 C라면 여기가 D 뭐 이렇게 되겠네. 초과 공급이 더 많으니까. 그래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가격 수준은 A보다 D, 여기 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가격이 A일 때는 어떨까? A일 때는 어때? 가격이 너무 낮으니까 수요자는 많고 공급자는 적은 거잖아.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가격, 그렇지, 상승 요인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C일 때 볼게요. C일 때는요, 여기 봐봐. 몇 개의 초과 공급? 그렇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70개 많아. 그래서 초과 공급량 몇 개? 70개가 존재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이 B일 때보다 C일 때 시장 거래량이 더 많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때 시장 거래량은 몇 개야? 균형 가격 B 수준에서 160개 수요량이 딱 160개 공급량하고 만나서 시장에서 얼마? 160개가 거래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때요? 자, 봐봐. 아무리 공급자가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190개나 하려고 해도 사려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 120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거래되는 건 어디까지? 여기 사려는 쪽까지 120개가 거래되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 거래량은 B하고 C 중에서 그렇죠, B에서 더 많은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해서 여러분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다에 나타난 경제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해볼게.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족이 사용할 마스크를 충분히 구매했습니다. 라고 돼 있어. 마스크를 구매했다. 뭐지? 그렇지. 너무 쉽지. 소비입니다. 소비가 나타나 있죠. 소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는요. 마스크 공장의 생산 설비를 확충했대. 왜? 생산을 위해서겠지. 생산을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마스크 주문 폭증으로 초과 근무 시간이 늘어서서 월급이 많아졌다. 월급은 뭐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서 받는 거, 분배받는 거죠. 임금이잖아요, 임금. 따라서 분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유형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는 것이지. 그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는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다.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건 생산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운송해도 재화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고요. 홍보해도 그렇고요. 저장해도 이와 같은 걸 그래서 우리가 생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저장, 운송, 홍보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으로서 생산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정의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재화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다. 뭐라고? 생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나는 효용을 얻기 위한 활동이다 라고 했는데요. 소비를 통해서, 그렇지. 소비를 통해서 만족,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효용을. 그 다음에 생산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지. 따라서 나를 통해서 효용을 얻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다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이다. 그렇죠. 월급. 뭐예요? 뭐 임금,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서 임금을 받는 거니까 분배받는 거, 대가를 받는 분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볼게요. 가와 다는 이 가와 다가 이윤 극대화겠어? 그렇지. 생산을 통해서 특히 기업이 생산을 통해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지. 틀렸어. 그 다음에 가, 다 모두 생산물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분배는 어때? 분배는 뭐죠?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거죠. 따라서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였어?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바로 5번 문제에서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 문제를 조금만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그쵸? 생산 요소 시장이지. 그래서 가게가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분배받는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니은. 그렇죠.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 가다 모두 생산물 시장 아니라 분배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8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3학년 뭐 수능 문제, 학력평가 문제 정말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8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요. X제와 Y제 두 제안은 함께 소비할 때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래.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더라? 그렇죠. 보완제라고 말합니다. 보완제. 여러분 보완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렇죠. 돼지고기와 상추쌈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보완제 또는 이어폰과 이어폰 케이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게 보완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와 Z제는 용도가 같아서 서로 대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지, 대체제라고 하면 됩니다. 대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고 하냐면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대체제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썼습니다. Y제와 Z제 시장에 아래와 같은 변화가 나타났고요. 단 X제와 Z제는 모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릅니다. 해볼까? Y제 시장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야. 상추 시장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어. 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Y제의 공급이 어떻게 되지? 줄어들게 되지. 됐어? 그치? 공급이 줄어들면 여러분 Y제의 가격, P라고 쓸게요.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게 되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인데 공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공급선이 왼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가게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Y제에 지금 가격이 올라갔어요. 보완제에서는요. 한 제화의 가격이 올라갔어? 그러면 다른 제화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함께 먹는 건데 얘 가격이 올라갔으면 얘도 적게 사 먹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X제의 수요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됐어? 이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정부가 Z제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자, 예를 들면 뭐 닭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했어. 그러면 Z제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Z제 공급이 어떻게 될까? 늘어나지. 보조금 막 해주니까 더 생산할 수 있잖아.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인데 공급이 늘어났어. 그러면 공급이 오른쪽으로 가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됐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잡아봐. 뭐냐면 Z제의 가격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한번 볼까? 여기 대체제 관계란 말이야. Z제의 가격이 떨어졌어. 닭의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닭 많이 사 먹어. 그럼 돼지는요? 별로 안 사 먹지. 그치?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관계니까. 따라서 X제의 뭐가? 수요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거 연결시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건 3학년도 어려워하고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 대체제하고 보완제 관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X제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왜? X제는 결국이요. X제 시장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게 X제 수요야. 그리고 이게 공급이라고. 둘이 만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는데 X제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수요선이 그렇지. 왼쪽으로 이렇게 가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이게 새로운 가격. 가격이 어떻게 됐어? 그렇죠. 떨어졌습니다. 맞고요. X제 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여러분 판매 수입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 판매 수입은. 우리 집 김밥집 봤는데 김밥의 판매 수입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집 김밥은요 2,000원씩 받고요. 오늘 100줄 팔았어요. 이게 P 곱하기 Q가 판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되지? 여기가 균형 가격, 여기가 균형 거래량, 여기가 P고요. 그다음에 여기 Q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얀색 네모만큼이었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수요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 여기 거래량. 그럼 이게 이 네모가 판매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네모가 크기가 줄어들었죠? 그쵸?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판매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 맞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나요?
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YJ의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우리 찾았어. YJ는요. 공급이 줄어들어서 YJ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ZJ의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ZJ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자 여기도 아까도 그렸지만 ZJ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공급 곡선을 어디로요? 공급 곡선을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되죠? 전부 다 늘어납니다. 그렇죠? 따라서 거래량은 늘어난다 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틀렸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죠. 가장 복잡한 문제다.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가볼게요. 표는 질문에 따라 경제체제 A, B를 비교한 것이고요.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네,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인데 어렵지 않은 거지. 해볼까?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시장 가격이에요. 가격에 따라서 경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 그렇지. A가 바로 시장 경제 체제가 되고요. B가 그러면 뭐지? 계획 경제 체제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볼게. A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시장 경제 체제 자본주의 짝꿍이 되고 계획 경제 체제 사회주의 짝꿍이 되지. 네, 여기가 자본주의.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해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가 여기는 인정되고 여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틀린 거지. 그렇지. 두 번째, B에서는 희소성에 의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기 경제 체제라고 나왔어. 경제 체제가 뭐냐면 어느 사회에서나 자원이 희소하니까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무엇을 생산하지? 어떻게 생산하지?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하지? 이렇게 나타난다고. 따라서 여기서는 안 나타나나? 틀렸죠. 어디서나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장에 맡겨야지 시장 경제 체제. 정부의 명령에 맡겨야지 계획 경제 체제. 이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어요. B에서는 A에 비해서 경제적 유인, 시장 경제에서 경제적 유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게 되죠. 반대로 썼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시장 경제 체제가 예하는 게 들어가야 돼.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아니죠. 가게나 기업의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나에는요. 계획 경제 체제가 예하는 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정부가 경제 활동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 그렇지.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나왔고요. 그림은 각국 정부의 XJ 시장에 대한 여러분 가격 규제 정책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게 되면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봐봐요. 현재의 가격입니다. 현재의 가격이 바로 이 수준인데 현재의 가격보다 낮게 가격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거 그대로 제가 써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현재가 어떻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 그렇지. 너무 높아서 높다고 생각한 거야, 정부가.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낮게 가격 규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것보다 낮게 가격 규제를 한 거예요. 낮은 가격으로 가격 규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앞에 너무 높아. 여기 제가 그래서 이게 최고 가격제인데요. 최고 가격제하고 외울 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부르고 가격 상한제 같게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더라고 했었습니다. 자, 현재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거보다 낮게 해줬어요. 가격을 낮춰주면 누구 보호하는 거야? 누가 좋아해? 그렇죠. 소비자, 수요자가 좋아하는 거죠. 수요자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자, 낮아진 가격하고 수요자는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공급선하고 만나는 이게 바로 공급이 되는 거죠. 뭐가 더 많은 거야? 수요가 더 많아서 초과 수요가 생기는 상황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최고 가격제예요. 현재 너무 높아서 그거보다 낮게. 그래서 최고 가격제라고 해야 되고 수요자 보호하는 겁니다. 가격을 낮췄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 규제에 따라서 초과 뭐가 발생했어? 수요가 발생했지? 그래서 틀렸고요. 가격 규제 이후에 소비자 잉여는 A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비자 잉여 어떻게 계산해야 돼? 거래 결과 소비자가 얻은 이득입니다. 거래가 어디까지 됐을까? 자, 봐봐.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수요자는 여기까지가 수요량입니다.
그런데 공급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러면 시장 거래는 어디까지만 되는 거야? 아무리 사려는 사람이 많아도 여기까지만 거래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계산해야 돼. 여기까지만. 시장 거래의 결과. 자, 시장 거래의 결과. 이 수요선하고, 그렇지? 이게 최대 지불 의사의 가격이에요. 그런데 시장 가격은 얼마? 이만큼인 거야. 이만큼밖에 안 받아. 그러니까 요만큼 해당되는 면적이 뭐가 돼요? 소비자가 느끼는 잉여, 만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까지 낼 의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낮아졌으니까 지금 이 면적에 해당되는 것이 소비자 잉여입니다. 따라 소비자 잉여는 A다라고 하면 안 되지. A 위에 요 삼각형까지 넣어야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되었어? 좋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가격 규제 이후에 총 잉여는 이 B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균형 가격에서 만약에 여기 가격, 이 규제 가격이 없었다면 이 수요선하고 그다음에 가격, 여기 균형 가격하고 만나는 이 위가 소비자 잉여. 그리고 균형 가격하고 아래 공급선이 만나는 여기가 뭐죠? 공급자 잉여가 돼서 총 잉여가 바로 이 삼각형의 면적만큼 됩니다. 그런데 가격 규제를 하게 되면 말했다시피 아무리 수요량이 이만큼이라도 공급량이 이만큼밖에 안 돼요. 거래되는 곳까지만 잉여를 계산할 수 있다고. 따라서 여기는 거래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 날아가서 앞서서 말했다시피 이 빗금친 부분이 소비자 잉여. 그리고요, 이 공급선 그리고 그 위에 규제 가격까지 해서 여기가 생산자 잉여입니다. 얼만큼 날아간 거야? B만큼 감소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웠고 11번 문제도 여러분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문제에 적용 많이 안 해봤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 풀면서 어떻게 풀이해야 되는지 익히시면 되는데요. 표는 X제의 소비자인 간부가 X의 한 개를 구입하고자 할 때 최대 나 이만큼까지 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금액, 생산자인 A에서 E가 X제 한 개를 판매하고자 할 때 나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금액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최대 지불 용의 금액과 생산자의 최소 요구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소비자, 생산자 할 거고요. 주어진 가격 조건을 한번 다 써보시면 됩니다. 600원부터 시작해서 100원까지 나오죠. 그래서 600원, 그 다음에 500원, 400원, 그 다음에 300원, 200원, 그 다음에 150원, 100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하나 따져보면 돼요. 자, 600원일 때 나 이거 사겠어 하는 애는 누구지? 그렇지, 갑 한 명밖에 없어. 그렇지, 갑 한 명밖에 없습니다. 갑 한 명. 맞죠? 그러면 가격이 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 뭐 500원은 없지만 500원일 때 나 사겠어 하는 애는 누구지? 그렇지, 갑 한 명밖에 없는 거지. 갑은 왜 사요? 나 600원일 때도 사겠다고 했는데 500원일 때 왜 안 사겠어? 당연히 사겠지. 그렇죠? 가격이 400원으로 됐습니다. 갑 살까 안 살까? 나 최대 600원까지 낼 애였는데 400원이 왜 안 사? 당연히 사지. 그리고요, 이제 누구도 을도 사겠다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쵸?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거야. 됐지? 자, 300원입니다. 300원이면 갑 사 안 사? 사지. 600원까지 낸다 그랬는데. 을도 사지? 병. 그렇죠. 갑을 병, 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원이면 그렇지. 갑을 병, 정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150원이면요? 없지. 그치. 무는 100원이 최대 내는 거니까 무는 못 껴요. 누구까지? 그렇지. 정까지지. 그래서 갑을병 정 네 사람입니다. 여기 네 사람, 여기 네 사람. 100원이 되면 그렇지. 무까지 다 사는 거지. 갑을병정 무, 갑을병정 무 해서 5사람이 됩니다. 되었어. 이렇게 푸는 방식입니다. 한 명, 한 명, 2명, 3명 이렇게 써줄게요. 이제 생산자 입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는 거꾸로 해볼게. 100원이면 팔 사람 있어 없어? 요 아래로. 없지. 왜냐면 나 최소한 150원 받아야 돼. 하는 게 2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이면 없어. 150원이 되면 누가 팔아요? 2가 나타납니다. 아, 난 팔 거야. 2. 한 명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제 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몇 명? 2는 팔아 안 팔어? 당연히 팔지. 150원, 최소한 나 150원 받으면 됐어 했는데 200원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D, E 두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 300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C, D, E가 되겠지? 세 사람.
그다음에 4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그렇죠. B, C, D, E가 됩니다. 네 사람이 되겠지. 500원이 됐어. 그러면요. 얘네는 당연히 다 받지. 최소한 400원, 300원, 200원인데 500원이래잖아. 그렇죠. 그러면 A부터 해가지고 E까지 해서 5명입니다. 600원이면 당연히 다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늘 하는 거지만 뭐죠? 그렇죠. 예. 이 소비자하고 생산자 3으로 소비량, 생산량, 수요량, 공급량이 일치하는 어디에서 300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되는 거지.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풀어보도록 할게요. 균형 가격에서 공급자는 누구야? 균형 가격에서 여기 300원에서 공급자는 그렇지. C, D입니다. A, B, C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그렇지. 가격이 100원일 때 시장 거래 이루어져? 아무도 공급자가 없어. 따라서 안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200원일 때 한번 볼게. 200원일 때 갑과 A는 거래에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200원일 때 쭉 가보세요. 예? A 있어? 없잖아. 그렇죠. 공급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N은 D, E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죠. 그렇죠. 가격이 400원일 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원일 때 수요량은 몇 개? 2개. 공급량은 4개죠. 그렇죠?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초과 공급량이 2개이다.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500원하고 600원일 때, 500원이하고 600원일 때 거래량은 같다. 몇 개가 거래될까? 그렇죠. 아무리 생산자가 이렇게 여기 저 6명이라고 했나요? 5명. 5명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6명이 없는데 이거 고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500원이라고 600원일 때 5명이 모두 공급한다고 해도 살 사람은 갑 한 사람밖에 없지. 그렇지. 따라서 시장 거래량은 500원이던 600원이던 한 개로 같다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맞아요. 5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야. 꽤 어려운 거. 이거 다 그렸어야 됐으니까. 자,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너무 쉽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고, 최근 기업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A기업은 과대 포장지를 줄이고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수병의 상표를 제거했습니다. 그 다음에 B기업은 재활용 원료로 만든 제품 포장재를 사용하고 인쇄물은 콩기름 잉크 사용하고요. 이러한 노력들의 결과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을 줄였어요. 뭐 하려는 노력이야? 환경 보호하려는 노력인 거지? 그거 찾아보면 되네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야 된다. 자, 4번 환경 친화적인 생산활동 환경보호. 그렇잖아. 정답 4번입니다.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그런 얘기 아니죠.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기업과 같은 특징을 가진 재화예요. 재화의 특징에는 사적 재화, 공공재, 공유자원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여기 한번 가볼게. 그러면 이 재화의 특징을 판단하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배제성하고 경합성입니다. 경합성. 배제성은 뭘까? 돈 안 내면 소비 못하는 거. 그게 배제성. 경합성은 뭐야? 서로 다투는 거야. 다른 사람이 먼저 소비함으로써 내가 소비 못하는 거. 경합. 그러면 감염병이 확산되자 공공시설의 엘리베이터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손소독제가 배치됐어요. 그러면 이 손소독제는 무슨 성격 가지고 있어? 돈 안 낸 사람도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비배제성 가지고 있습니다. 비배제성. 여기까지 됐어? 그리고 불특정 다수가 함께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통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이후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적정량 이상으로 손소독제 푹푹 막 사용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병씩 손소독제가 소진이 되어서 빈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경합성이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팍팍팍 짜서 가면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다투는 거지. 이 물건의 소비를 두고 다투는 겁니다. 따라서 배제성은 없으나 배제하진 않아. 돈 안 내도 쓸 수 있어. 그런데 경합성이 있으니까 얘는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 있어요. 불쌍한 애요.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거. 이게 바로 뭐였냐면 공유자원의 비극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 배제하지 않으니까 누구나 소비할 수 있으니까 이 공유지,
목초지 다 가서 풀을 뜯게 하면 나중에 다 고갈되는 거야. 황폐화되는 거지. 바로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번, 지금 이 재화가 희소성이 없어? 그건 아니지. 무상재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배제성을 가지다. 아니야. 무료야. 그러니까 비배제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다 소비로. 그렇죠. 얘가 고갈의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있죠. 이게 경합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비하면 내게 줄어들어. 이게 경합성이 있는 거야. 이거 경합성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틀린 거지. 그 다음에 5번. 정보의 비대칭성. 이거 왜 나오지 갑자기? 그렇죠. 틀렸습니다. 이게 갑자기 나올 얘기가 아니었지?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X제의 시기별 시장 상황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그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습니다. 가 시기에 보면 어땠냐면 신기술로 개발된 X제가 처음 출시될 때는 사람들은 X제에 호기심을 갖지만 판매 가격이 너무 비싸 아무도 구입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가와 같은 게 뭐냐면 우주선 탑승하는 거야. 우주 비행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주 비행하고 이런 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야. 이게 공급입니다. 공급. 공급하는 그런 업체에서는 최소한 이 공급이 뭐죠? 최소 요구 금액이에요. 최소한 나 이만큼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너무 비싼 거지. 한번 30분 탈 때 100억 이래봐. 그래서 이게 뭐죠? 수요선. 최대 지불 의사가 더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판매되지 못하는 이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생산 비용이 감소해서 X제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생산 비용이 감소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 따라서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 공급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만났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 빨간 상황이 뭐야? 나 상황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게. 가 상황 찾아볼게. 이게 가 상황인 거지. 디귿이 가 상황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다가 공급이 늘어나서 이렇게 둘이 만났습니다. 이게 둘이 만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니은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상황이 기억인가 봐. 봐봐. X제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선호가 매우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무상으로 X제를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공급은 너무너무 많은 거야. 부터 여기까지가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요는요. 여기도 적은 거야. 그렇지, 수요. 그래서 공급이 훨씬 많고 수요가 적으니까 무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기억. 바로 이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이해하면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2학년 과정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봤고요. 정답은 그래서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어. A를 경험한 사례를 3가지 서술하라고 되어 있고 사례당 10점, 그래서 총 30점 만점인 거야. A가 뭐냐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줬어. 그런데 대가를 받지 못해서 이게 너무 좋은 건데 적게 생산돼. 좋은 건데 적게 생산되는 거 뭐죠? 외부 경제입니다. 경제. 이게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가 하나, 둘, 3개 답안을 썼는데 여기 보니까 20점 맞았어. 그러니까 하나 틀렸다는 거지. 그치? 이웃집에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이건 뭐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 너무 많이 생산되는, 이건 외부 불경제입니다. 외부 불경제. 그래서 얘는 바로 이게 틀린 거야. 이게 틀렸어. 두 번째, 옆집에 과수원을 운영해서 양봉업을 하는 우리 집 꿀 생산량에 도움이 됐어. 의도치 않게 이익을 준 것이 외부 경제 맞습니다. 그래서 얘 맞았고, 자, 봐봐. 얘가 20점 맞았으니까 3번도 어때? 맞는 얘기가 들어와야 돼. 어떤 얘기? 외부 경제에 대한 얘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기억.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피해. 그렇지. 손해를 끼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야. 손해를 끼치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너무 많이. 이익이야. 그러니까 이거 아니지. 외부 불경제입니다. 두 번째, 옆집 아저씨가 화단 이쁘게 갖고 지나갈 때마다 기분 좋아. 이익을 주는데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너무 적어서. 이거 이익 주는 거 맞죠? 그 다음에 학교 옆 공사장에 먼지가 많이 손해를 주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접종하지 않은 우리들도 좋아. 이거 뭐죠? 이익을 주는데 대가를 주지 않으니까 너무 적어.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해서 4번 이익을 주는 상황을 찾으시면 됩니다. 외부 경제.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금융시장이야.
제가 말했었죠. 성취 기준에 수요와 공급 곡선을 앞서서 봤던 노동시장에 적용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적용하는 거 하나입니다.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금융시장이야. 그러면 금융 가격, 이게 뭐죠? 화폐 가격이 뭐가 되는 거지? 이자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이자율을 썼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자율과 원래 자금 거래량이었는데 자금 수요가 늘어났어요. 자금 수요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금 수요가 늘어난 상황 찾아봐. 여러분, 저축은 뭐예요? 저축은? 가계가 저축해주면 금융시장이 자금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 지금 여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저축 요인을 하면 안 되죠. 저축 요인은 공급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공급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축이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고 저축이 감소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에 영향을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아니겠지. 자, 기업 투자는 어때요? 투자는 수요지.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금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투자가 증가했다. 투자가 증가하면 자금을 쓰려고 하는 게 늘어나게 되죠. 따라서 정답은 3, 4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결과 이자율은 올라가게 되고요. 자금 거래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 이거 결과 거래량 증가해야지. 이거 틀렸어. 이자율 상승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 표는 XZ 시장의 변화 결과를 나타내고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수요 또는 공급 변화를 분석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 T시기에서 T+1 시기에 한번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됐냐면 이거 그래프 그리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쭉 그려볼게요. 이렇게 할 거고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뭐냐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요. 거래량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균형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려면 뭐가 움직여야 될까? 그렇죠. 수요가 증가한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가격도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지. 따라서 수요 증가. 그렇지. 여기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되었어?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는 쭉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균형 가격이고 여기가 균형 거래량이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균형 가격은 올라갔어요. 그렇지. 그런데 균형 거래량은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움직여야 될까? 그렇죠. 공급이 어떻게 되는 상황? 줄어드는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새로운 점이란 말이야. 어때? 가격은 올라가고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 여기 있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정말 자주 나오는 것이죠.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자주 나와요.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관련해서 나오는 것인데 자, 생산량이 주어져 있고 평균 비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럼 뭐 구할 수 있어? 그렇지. 총 비용 구할 수 있지. 총 비용을 알아야 되죠. 왜? 우리 여기 보면 이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 이윤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윤 구하는 공식이 뭐였지? 이윤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것. 이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총 비용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평균 비용만 나왔습니다. 총 비용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 자, 여기 나와 있잖아. 평균 비용은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럼 지금 이거 다시 돌려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총 비용은 평균 비용에다 생산량 곱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여기 공식 안 봐도 우리 알잖아요. 총 비용은 16. 여기는요. 평균 14니까 총은 2개니까 28. 그렇죠. 여기 얼마? 36. 그렇지. 여기 얼마? 48. 맞죠?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2개 곱하면 65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윤 구할 수 있어. 이윤 어떻게 구하면 되지? 이윤은요.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뺀 거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1. 여기서 여기 빼면 2.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야? 예, 다 해왔습니다. 9. 여기서 여기 빼면 12.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 10. 그래서 이윤 다 구했습니다. 되었다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생산량이 2개일 때, 여기 2개일 때예요. 이윤은 그렇지 2예요. 음의 값이 아니라 양의 값 갖는 거지. 그 다음에 생산량이 4개일 때입니다. 4개일 때 어때? 이윤이 12로 가장 커. 이윤 극대화이다. 맞죠?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수입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평균 수입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자, 총수입이 나왔습니다. 총수입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되잖아. 15지? 30을 2로 나눠봐. 이거 15야. 그렇지? 이거 나눠봐. 3개로 나누면 15야. 60을 4개로 나눠봐. 15야. 70을 5개로 나눠봐. 15야. 그래서 어때? 평균 수입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얻는 수입은 어때? 이것도 일정하지? 1개 넣을 때 15만큼, 여기 1개 넣을 때 15만큼, 여기 1개 넣을 때 15만큼, 15만큼. 그래서 일정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생산량이 1개씩 증가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일정하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해볼까? 자, 여기 1개일 때 16만큼 생겼다가 2개일 때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추가적으로 계산해 보면 12만큼. 그렇지? 예, 여기 더하면 되지. 여기 이렇게 얼마만큼 늘어난 거야? 그렇지, 8만큼 늘어난 거죠? 이게 얼마만큼 늘어난 거야? 12만큼이지. 일정하다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고 19번 문제가 조금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19번 문제.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소득세제가 나와 있죠. 소득세제에서 나에서 과세대상 소득과 세액관의 관계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세액이 나왔습니다. 세액. 그러면 가는 뭐고 나는 뭘까? 그렇지. 가가 뭐가 돼요? 누진세고요. 그 다음에 나가 뭐가 되지? 비례세가 됩니다. 자, 이건 이미 어떤 숫자를 써보면 돼요. 자, 해볼게. 여기가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 A가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 그리고요, 요 중간쯤에 한번 100만 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봐봐.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 200만 원일 때 세액하고 100만 원일 때 세액. 그래서 여기가 2배가 되면 여기가 똑같이 2배가 되는. 그래서 10%라고 한다면 비례세 10%라고 한다면 100만 원에 10만 원이고요. 200만 원에 10% 20만 원입니다. 똑같이 반드시 세액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누진세는 뭐죠? 과세 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더 비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만 원일 때는 더 낮은 세율. 5%였습니다. 5만 원. 이러다가 200만 원일 때는 1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 누진세는 과세대상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한 거예요. 이해가 쉽게. 예, 되었죠?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누진세야. 그래서 과세대상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은 세율을 한다. 제가 예를 들어서 했죠. 그래서 나에서 보면 지금 이 구간에서는 여기 가에서 보면 여기서는 5%였다가 이쪽으로 오면 10%가 되는 그런 셈으로 가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맞죠. 소득 재분배 효과는 어디서 더 클까? 그렇지. 가가 더 큰 거죠. 왜? 소득이 작은 사람한테는 적게 걷고,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많아질수록 여기 이제 300만 원 더 높아진다라고 해보세요. 여기 300좀 더 왔어요. 그러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더 많이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누진세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하고 리을 선지가 좀 어려운 선지지. 디귿 봐봐. 과세 대상 소득이 A보다 적은 경우에 과세 대상 소득 대비 한번 해볼게. 가하고 나에 해볼게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A보다 적은 경우 예를 들어서 100으로 해볼게요. 100인 경우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소득 대비 100만 원 대비해서 세액의 비율은 가가 나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액을 여기 가의 경우는 100만 원에 제가 5%라고 했잖아요. 더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 5만 원. 그렇죠. 가의 경우는. 나의 경우는요? 나의 경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과세 대상 소득 대비 세액의 비율은 둘 중에 뭐가 더 커? 이게 더 크지. 그치? 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높다가 아니라 나가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번 해볼까?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이 A보다 높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300인 경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인 경우 한번 해볼까? 300인 경우 과세 대상 소득 대비 300인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 300 대비해서 과세 후 소득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0만 원이면 비례세 10%를 하게 되면 얼마를 내지? 30만 원을 내고 과세 후 소득이 얼마야? 27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경우에.
그렇죠? 왜냐하면 비례세니까. 과세 후 소득이에요. 300만 원에서 10% 30만 원을 내고 270만 원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되지? 그런데 가의 경우는 어때? 훨씬 더 많이 내는 거지. 여기 처음에는 과세 대상 소득이 좀 적을 때는 5%였다가 10%였다가 이때 20% 낸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300에 20%를 내면 60만 원을 내고 남은 게 얼마야? 24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해봐. 과세 대상 소득 대비 과세 후 소득의 비율은 둘 중에서 누가 더 커요? 그렇지. 나가 더 크지. 나가 가보다 낫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임의의 숫자 넣어가지고 진이 파악했어요. 네, 이 숫자를 임의로 넣어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자, 한번 볼게요. 그림은 각국의 XJ 시장 가격 변화에 따른 XJ 가격 변화에 따른 시장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XJ의 수요와 공급 곡선 직선이고 균형 거래량은 200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수요 그 다음에 공급이 만나서 이 균형 거래량이 얼마? 200이다 라고 준 겁니다. 균형 거래량 준 거지? 그렇지? 가격이 500원일 때 공급량은 100개이고요. 가격이 1,500원일 때 수요량이 100개이다 라고 뒀습니다. 자,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가격이 1,000원일 때를 보니까 수요량, 초과 수요량, 초과 공급량이 없이 딱 0이야. 이 말은 뭐야? 가격이 1,000원일 때 수요량하고 공급량이 일치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1,000원일 때 수요량이랑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거래량이 200개다 이렇게 준 거예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보고 200개이고 균형 가격은 1,000원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균형 가격보다 자 500원일 때 생각해봐. 500원일 때 보세요. 500원일 때면 가격이 낮아진 거지? 낮아지면 뭐가 많어? 그렇지, 수요가 더 많은 거지. 수요가 더 많고요. 그리고 공급이 더 적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주어진 대로 뭐라고 나왔냐면 500원일 때 공급량은 100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공급량이 100개라는 거야. 100개라는 거. 이해됐어? 그런데 자 봐. 500원일 때는 싸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초과 수요량이 200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될까? 혹시 공급은 100밖에 안 되는데요. 수요가 얼마가 돼서 300이 돼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500원일 때 초과 수요 바로 초과 수요 200개. 그렇죠. 수요는 300, 공급은 100 하고 이렇게 찾은 겁니다. 이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제 이해가 다 될 거예요. 됐지? 그 다음에 볼게요. 이제 1,500원일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보다 가격이 그렇지. 이제 요 색깔로 빨간색으로 하자. 가격이 높아진 거야. 1,500원. 자, 1,500원일 때 보니까 1,500원일 때 뭐라고 나왔어요? 수요량이 100개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가격이 높아지니까 가격하고 수요선하고 만나는 여기야, 여기.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수요야. 수요가 얼마래? 100이래, 100. 수요가 10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500원일 때 쭉 가봐. 가서 보니까 초과 공급량이 200개래. 즉 뭐냐면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공급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수요는 100인데 그렇지, 여기 공급선하고 만나는 공급이 얼마라서? 300이라서 이만큼 뭐가 생긴 거야? 공급이 더 많은 초과 공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이 200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본 거야.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진짜 다 잘한 거지.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균형 가격은 얼마다? 1,000원. 틀린 거지. 그치? 1,000원일 때 총 잉여가 그렇지 극대화되는 거지. 왜? 균형에서 총 잉여가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거 앞에서도 문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나타나면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요 삼각형만큼 날아갔잖아. 기억나죠? 앞에서 풀었습니다. 정답 2번이에요. 1,500원일 때는 가격이 높으니까 공급자가 많아. 그럼 어떠죠?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락 요인. 그래서 결국은 균형점으로. 그렇지? 그래서 상승 요인 틀린 거예요. 가격이 500원일 때와 1,500원일 때 판매 수입은 같다. 그래? 자, 봐봐. 가격이 500원일 때는 몇 개 거래돼? 자, 이렇게 봐봐. 아무리 수요자가 많아도 공급자가 100개밖에 안 해. 그러면 가격이 500원일 때 판매 수입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 몇 개? 100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가격이 1,500원일 때 한번 봐봐. 1,500원일 때 가격이 1,500원일 때는요.
아무리 공급자들이 많이 하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돼? 100입니다. 응. 자, 봐봐. 이게 같아? 아니죠.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만 원이고 여기가 15만 원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요. 공급이 감소하여 균형 가격이 1,500원이 되면 균형 거래량은 100개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급이 감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이 감소해서 균형 가격이 여기도 됐어. 여기. 쭉 이렇게 된 거잖아. 그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온 거잖아. 이렇게. 새로 공급이 감소해서 이렇게 온 거지. 그럼 균형 가격이 1,500원이 됐어요? 그럼 균형 거래량이 얼마가 돼? 100개가 되는 거지. 100개가 증가한다가 아니라 100개가 된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야. 좀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단원까지 나온 문제 가운데서 꽤 난도 있는 문제가 뒤에 있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요. 아마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보거나 할 때 바로 이 문제들 활용해서 볼 텐데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3학년 때 보나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